축복 속에 태어나기 위한 한 생명과 힘들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죠. 2020년 10월 말 아내의 뱃속에 둘째가 생기며 더 좋고 큰 집을 위해 첫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주고도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해제되지 않고 있었죠.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해제가 안 되냐?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된 건 형사고소를 하고 반년이 지난 후 합의를 위해였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쩔 수 없는 합의 후 기존 대출 대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해 권리분석 심사를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하였으나 잠수를 타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하며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 시작됐죠. 방수시공과 도배장판을 다 했다는 신축 건물에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되어 집에 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수입니다. 비가 마르며 모든 방의 창틀과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으며 벽지가 들뜨기까지 하며 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보고 읽기만 할 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저희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생아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집곰팡이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걸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환기시키기와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리를 했어야지. 왜 그런 거밖에 못하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충분히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데가는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약을 처방받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욱 심해지며 폐렴이 되어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걸 그때 몰랐습니다. 첫째는 매년 입원을 몇 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사유는 폐렴이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는 천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병원을 제 집처럼 다니면 간호사분들은 딸기공주라 부르기도 하고 아이의 이름도 외울 정도로 친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약국에서도 약사님이 제 얼굴만 봐도 첫째 아이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 집을 안 갔을 텐데 후회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는 4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싱귤레어를 먹고 있으며 기관지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점점 악화되는 동안 가정의 불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산후우울증이 왔습니다. 감정 조절이 힘들며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말과 이대로는 그만 살고 싶다며 저에게 울면서 매일같이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내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동안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며 전세 사기란 걸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몇 번씩이나 경찰서를 갔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모르는 저희는 이미 이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희를 상대로 용도 사기를 한 걸 고소 취하를 했기에 큰 틀로 잡혀있는 같은 죄목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저를 몇 번이나 돌려보냈습니다. 그날은 세 번째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홍경이는 잠수를 탔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안 받고 누수에 곰팡이 피는 이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에 강제 계약 해제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세 사기로 신고할 수 없었죠. 그래서 누수 피해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강제 계약 해제를 하는데 법원의 우편도 다 안 받습니다. 결국 강제 송달을 통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등기명령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은행이 문제였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로는 재계약이 아닌 연장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엄청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와 아이의 입원비가 합쳐지니 감당을 못할 지경이 되어 적금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받아가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자마자 주택도시 모준공사에서 약 12억이라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엄청나다는 걸. 제 가족들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망가지는데 사기꾼 가족은 여름엔 여름휴가 겨울엔 배 따뜻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며 욕했고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당장 찾아가 나쁜 짓을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저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미칠 것 같은 나날을 보내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센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절망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입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입증을 받아야 했지만 일사부재료원 측이 또 발목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리고 뭐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일을 하며 다치고 망가져도 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버티며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빌렸고 집을 팔아버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 경매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50만 원을 지인과 친구들에게 미친 척하고 빌렸습니다. 그러나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진짜 미칠 것 같았지만 이 돈을 내야 경매를 할 수 있어 결국 더 돈을 빌리며 지인들과의 관계도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했습니다. 경매는 6개월 정도 걸린다길래 버텼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경매가 시작도 안 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모두 경매를 시작하며 경매 시작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서야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낙찰자도 없었지만 낙찰이 돼도 홍경이가 안 낸 1년치 세금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가족 사기꾼 때문에 가정은 망가지고 지인과의 관계도 박살나고 제가 모으던 돈은 은행과 병원에 쏟아부으며 이젠 미래도 이렇습니다. 경매기일이 잡힌 후 제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이 들어간다며 집 바로 옆에 공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분명 집값이 오르기 전에 누군가는 살 것이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사기꾼 가족들의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체동산을 신청하여 법 집행관을 데려가도 잠수 타서 사람들 시간을 날려버리거나 자신이 억울하다며 분실했다는 사람이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다 불러놓고는 또 잠수를 타버리는 신기한 상황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피해자가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해서는 벼롯소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법원에 찾아가서 연기 신청을 하거나 방해를 하면서 피해자들한테는 말뿐인 문자만 계속하고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를 질질 끌면서 뒤통수만 치고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하고도 6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20년 10월에 시작된 악몽이 24년 4월에 종지부를 찍고 6월에 90% 이상 끝이 났습니다. 3년 8개월이나 걸린 이 끔찍한 상황에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수천만 원의 피해입니다. 경매가 끝난 후 주변에 빌린 돈부터 이자까지 확실하게 쳐서 다 갚았습니다. 어렸던 아이들은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좋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쌓을 시간도 없이 끔찍한 악몽과 언제 나올지도 모를 천식을 달고 살 것이며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정산을 해볼 차례입니다. 2,755만 원에 플러스 애기들 병원비에 누수피해 합치면 4천만 원은 우습게 넘습니다.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은 4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사기꾼들이 채권자가 워낙 많아 받기 힘들다고 하여 포기하려는 찰나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 개같은 사기꾼들이 돈을 저렇게 꼼쳐놓고선 사람들 뒤통수 치고 돈 없다고 하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한 겁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사기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입금해 지금 당장. 저는 계좌도 압류돼서 입금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와서 줘야지. 계좌 압류한 거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잖아. 예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지금 지금 뭐? 말해. 듣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통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무서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무섭다고 통화를 못하겠다며 말을 계속 돌리는데 어이가 없습니다.